원주야, 정치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정치랑 그런 건데. 근데 아직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그냥 뭐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지. 미래통합당의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타락한 진보라고, 내가. 타락한 진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정치인의 디테일한 매력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방송. 오늘 제가 또 한 정치인하고 맛있는 밥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강이에요. 여기 서강대교를 쭉 따라서 시선을 이동하면 딱 국회의사당이 보입니다. 오늘 만나볼 정치인은 이만큼 차이로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지 못한 의원이에요. 전화통화만 좀 해본 사이. 근데 워낙 프레스 프렌들리하다고 해야 되나?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설화도 있었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분명하게. 너무 성향이 뚜렷하니까 팬층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비호감층도 있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 평소 캐릭터대로 하시면 돼요. 데이트하는 거야, 내가? 데이트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다 여성분들이시네. 네. 근데 언론사도 이제 딱 한 중간 아래는 거의 여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위에는 또 별로 없잖아. 이렇게 돼, 갑자기. 맞아요. 제일 심한 때가 저희 국회도 그렇잖아요. 공천 때만 되면 무슨 30% 의무할당, 뭐 지역구 의무할당 이런 거 온데간데 없고 겨우 비례만. 의무할당까지는 기대 안 하죠. 그냥 공정하게 경쟁할 수만 있게 해줘, 뭐 이런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제도적으로는 사실 차별이 없죠. 제도적으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문화적인 차별이 너무 심해. 이번에 그 성추행 사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식의 문제 아닌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시녀도 아니고. 그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하고 이 박원순 시장 사건하고 너무 판박인 거예요. 딱 평행이론. 이게 광역단체장이 정말 이게 왕 같은 구조구나. 진짜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이 3대 우리나라 빅3 아니에요, 단체장 중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네, 국회에 왜 한 가서 말도 안 해? 시정연설 하는데도 안 하고. 근데? 유감이라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가 한 행동은 아니지만 여당 소속 지금 3번째 단체장 사건.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이 그것도 성추행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문화를 바꿔가자든지 의식개혁을 해나가자든지 공직사회를 혁신하자든지 뭐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잖아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난 페미니스트까지는 별로 안 좋아해.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지금 하시는 걸 보면. 특히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혐오스럽지 않나요? 충격이 아니라 이렇게 듣기도 싫어. 듣기도 너무 혐오스럽고. 박원순 시장이 물론 공이 많죠. 인권 변호사하고 시민운동 했던 거, 뭐 정치개혁 운동도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뭐 최초 민선 3선 시장 한 거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뭐 공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3번이나 선택을 받은 뭐 그런 거 다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증거까지 들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믿지 않으려는 의원들도 많고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반응도 있었고 4년이나 왜 참았냐. 저는 이 얘기가 진짜 화가 나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권력형 성범죄에서 핵심은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거다, 앞에 거. 그냥 추행이 아니라 권력형 추행이기 때문에 이건 갑질이거든, 갑질. 그 갑질을 성적으로 한 거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분노하지 않냐. 성범죄는 갑질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거죠. 꼭 하고 뛰쳐나가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수군거리잖아요, 뒤에서. 뭐 오죽하면 그랬겠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처신을 잘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그렇게. 왜 피해자 탓을 할지 모르겠어요. 가부장적인 문화.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을 거치면서 이게 진보의 또 다른 민낯이다. 타락한 진보라고, 내가.
타락한 진보. 근데 정말 타락 진보.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렇다고. 진보도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미래통합당의 그러면이 젠더의식은 또 상대적으로 낫냐 하면 거기도 진짜 노답이거든요. 그 전적이 이미 갈수록 과거사가 보여주는. 남자가 좀 더 잘한다, 좀 더 낫다 이런 식의 어떤 무의식 중인 그런 가부장적 문화. 어? 지금 정치권 전반에 그런 것 같아요. 8년 동안 그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느끼셨겠네요. 그러면 여성 의원에 봐봐, 대한 이렇게 여성이요 보편적인 의정 활동 잘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독하다 그래. 남성 의원이 의정 활동을 잘해. 그러면 강력하다, 뭐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독하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런 얘기 안 하잖아. 기자도 어? 기자 사이도 참 만만치 않아.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아, 칭찬을 할 것이지. 왜 네. 독하다 일 그래. 잘한다고 안 하고. 독하다 그래. 그리고 뭐 또 건방지다 뭐 이런 거. 아니, 처음에 국회 들어가셨을 때 여성 의원인데다가 초선인데다가 만 30대. 아니 근데 저는 익숙해요. 회사 다닐 때도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임원을 할 때가 30대였거든요. 그래서 막 안차까지 하다 보니까 승진을 빨리 했어요. 임원회의를 딱 들어갔는데 50대 아저씨들이 쫙 앉아있잖아. 심리적으로 무장하고 들어가는 기분 아니에요? 그쵸? 나를 비서준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나도 임원이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벌써 자세가 변해요. 뭐 어떤 창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약간 심리적 방패를 딱. 그때도 너무 분위기 쌓였어.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웬 젊은 여자애가 아,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제대로 된 애 맞아? 뭐 이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소문까지 났었냐면 대한항공 계열의 무슨 조카딸 좀 된다더라. 그래서 낙하산설. 왜냐하면 너무 젊으니까 승진을 했는데. 일 잘해서 능력으로 올라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뭔가 저렇게 다른 젊은 이유. 애가 왜 상무가 됐지? 이러면서 그런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처음엔 막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왜냐하면 그래 또 그렇게 생각해주면 또 내가 편할 것 같아.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 처음에 민주통합당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인재 영입, 여성 경제인 영입, 정치인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경제인으로 그래도 꽤 유명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 사람들이. 변호사 출신의 여성 경제인. 그래서 시작은 민주통합당을 하셨는데 중간에 국민의당 가시고 바른미래당은 뭐 자연적으로 통합이 됐으니까 했다가 나오시고 상당도 하시고 지금은 미래통합당. 사실 8년 동안 이 재선 정치인이 상당까지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정치적인 덕을 다 해봤어. 응? 다 하신 거죠. 나만큼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모든 면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근데 그 정치적인 선택에서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민주당을 탈당할 때죠. 근데 왜냐하면 그게 2017년 날짜를 찾아보니까 4월 6일. 대통령 되기 직전. 총선 한 달 전. 대한민국에 아무도 안 가지. 10명 중에 9명은 누가 탈당하겠어? 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도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 아, 진짜? 야, 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장관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때까지 고생 실컷 하고 그걸 결정할 때까지는 그래도 한 1, 2년간의 그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기득권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게 상당히 마음속에 있지만 그래도 경제인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권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70년대생이시잖아요. 약간 학생운동 막 치열했던 때보다는 한 지나가서 발짝 X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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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치 채널 X거든요. 그래서 하여가를 완전 엄청나게 좋아해서 맨날 틀어서 듣고 막 그랬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특유의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게 또 이상한 권위주의 문화가 있어요. 86세대들의 보좌관이 선배고 그 다음에 의원이 이제 후배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깍듯이 보좌관한테 선배. 그 당시 민주당 내에서 그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전대협 동호회 비슷한 느낌? 그럼 거기서 나한테 좀 주변인인가 이런 생각도 아, 당연하죠. 그리고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특히 시장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나 기업인 출신이니까 기업을 되게 중시하고 어쨌든 기업이 경제의 중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걸 보는 관점이 이렇게 자본은 좀 안 좋게. 왜 하필이면 대선 한 달 전에 가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선 운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 아,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집권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내세운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나 동의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마이크 들고 막 찍어주세요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책임질 수 없어. 그때 마침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뭔가 새롭게 뭔가 한다는데 진짜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 돕자 뭐 되든 안 되든 더 늦기 전에 대선 전에 내가 나와서 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정치부에 있으면서 만난 경험한 무릇 정치인의 선택은 본인의 정치 생명의 이로운 쪽으로 움직이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는 그냥 미쳤다고 나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슬프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래도 내 양심대로 해야지. 그때 당시에 막 온라인에 뜨겁게 달군 짤이 있잖아요. 언주야 짤 혹시 아세요? 박영선 이렇게 데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탈당이 유력시되던 분들 비문계였죠. 그분도 내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나가라 뭐 이렇게 먼저 나가서 아 진짜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자기들은 아직 이렇게 결심을 못 하겠으니까 먼저 그러면 나가봐라. 선도 탈당을 해서 분위기를 잡고 있어라. 그럼 우리 나갈게 뭐 이런 거였는데 내가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그 경선 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안지사 쪽 그 캠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딱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는 문재인 후보 선거 요새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돼. 정치인으로 성공하려면. 그래서 그 짤 이름이 언주야 정치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정치란 그런 건데 근데 나는 그걸 못해요. 이게 약간 가오가 있는 거지. 고향이 부산이셔서 그런지 그렇죠. 부산 말인 것 같은데 내 쪼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그래서 뭐 그거 인정받으면 그러면 세상이 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을 내가 구현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뭐 인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그만하고 그냥 쉬면 되지 뭐. 근데 지금 혹시 이제 시계를 돌려가지고 당시 2017년 4월로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그쵸. 지금은 오히려 더 똑같은 선택. 뭐 정치적인 위험, 부담, 막 이런 뭐 조롱 이런 걸 무릅쓰고 가서 도우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를. 생각보다 그게 너무 크더만. 생각보다. 일단 저질렀는데 너무 심하게 막 나를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들긴 했어 그때. 생각보다 내가 대단한가 봐. 내가 속으로. 그리고 사실 대선 결과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성적이. 결과는 안 좋을 줄 알았어. 근데 그래도 2등은 할 줄 알았지. 근데 3등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판에 3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기에 안철수를 도왔던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 많았어요. 야, 이거 운동권도 안 되겠고 기득권 보수도 정말 너무 이렇게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고 정말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자 이런 거에 대한 막 끌어오르는 그 의욕을 가지고 보여준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하던 거 다 때려치고 막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바보 됐어.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진영 몰락으로 치러진 선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또 구심이 될 만한 그런 대선 주자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게다가 또 보수는 분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새 인물에 대한 약간 국민들의 뭔가 그런 게 좀 있었죠. 호기심, 관심, 좀 열망. 근데 결국 새 정치가 뭔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한반도의 미스테리로 남고. 아니, 내가 만약에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의 팬덤이 있었으면 난 대통령 됐을 것 같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단이라도 했을 것 같고 그냥 해서 됐을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너무 사이가 안 좋더라. 후보생은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네, 도대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철수에 대한 기대로 모여있던 보수의 지지가 네, 분산이 됐죠. 저 토론 제가 MB 아바타니까 이거. 그 토론으로 너무나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어. 그때 나도 그거 보다가 꺼버렸어. 남편이 처음에 야 우리 끄자.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토론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슴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막 표가 떨어지는 소리였나요? 표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조차도 너무 실망이 돼서 그냥 나도 이렇게 저 사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5번째 정당? 근데 아직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는 어떻게 좀 그냥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됐지. 권력 의지? 권력욕은 언제 좀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곧 권력을 얻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를 확장을 하고 늘려가고 그럼으로써 이 사회를 바꾸는 건데 처음에 그런 생각한 거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왜요? 어떻게 얻는 거야? 만약에 IMF 때 그냥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안 망했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위정자들이 이걸 무책임하게 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남고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억울하잖아요. 응? 우리가 뭐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이런 모르겠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 탈당할 때 잘못됐다. 응? 운동권이 내가 생각했던 민주화 세력이 아니다. 응? 나는 굉장히 제가 너무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한겨레 신문 국민주도 샀거든요. 아 진짜요? 고등학교 때? 네. 용돈 모아서 갖고 계세요? 10만 원. 막 언론의 자유, 막 이렇게 민주화 이런 거에 붕 이래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니네도 똑같은 그거구나. 그래서 파신 거예요? 열받아서. 민주화 세력에 대한 환상 그리고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응?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의도는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엉터리야 문제는.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여러 정당이 있는데 사실 서민의 삶을 바꾸고 서민의 더 가까운 정당은 가장 먼 당이 지금 가 계신 미래통합당 아닌가요? 아니야 그것도 그러니까 잘못인 게 미래통합당의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기득권 지탱할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보수의 어떤 원래 가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게 궁금했어요. 그 정치인 이현주가 생각하는 보수, 왜냐면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계시니까. 자유주의자. 조금 달라요. 보수주의자. 보수의 여전사죠. 보수의 여전사. 자유주의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라고 보니까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발현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되겠지만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하는 그라운드에 심판이 뛰어들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뭐냐면 경쟁이 끝났는데 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났으면 이 낙오된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수에 뭔가 차기 주자가 뚜렷한 주자가 없잖아요. 나타나겠지 설마. 응? 지금 누가 짠 하고 나타나기에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3월에 치러지잖아요. 또 대선이. 멍석을 깔아주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미스터 트롯 같은 거 해가지고 국민 오디션으로요? 아니 그래서 무대를 설치를 해줘야지,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마음껏 경쟁하게. 여의도에 흔히 하는 말이 모든 초선 의원의 꿈은 재선이고 모든 재선 의원의 꿈은 막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치인은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어야지. 그게 앞으로 정치적인 꿈? 왜냐면 이제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게 됐고 또 마침 이제 고향이 부산이시고 어쨌든 내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부산의 발전에,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잘 고민을 해서 결정하시겠다고요? 들어봐야지. 여기다가 시간 다 가요. 지금 부산에 엄청 뛰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들. 너무 늦게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 길이 대한민국에 또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들어야지. 만약에 제가 한다라고 하면 이현주가 했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그런 달라졌다. 얘기 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살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면 이제 도전장을 내미시겠다.